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신미주입니다. 다들 핑크앱은 잘 쓰고 계시죠? 힐리와 이 맥힐리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디바이스로 요즘에 굉장한 활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체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힐리를 저희보다 먼저 아신 선배들, 여기도 계세요.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어, 간혹가다 있었는데요. 이 좋은 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힐리 맛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었는데, 힐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시기만 한다면 저희의 정신과 신체적인 건강을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꼭 힐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귀찮다, 어렵다, 이거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건강 지키는 일에 난 소홀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세미나에 갔었잖아요. 아시죠? 제가 그때 또 놀랐던 게 뭐냐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필기를 막 이렇게 해 가시면서 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어렵다고, 난 모르겠다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하기 귀찮아서 저는 핑계를 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건강 지키겠다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쉬운 건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셔서 제가 초반에도 블루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귀담아서 못 들으셨던 부분들을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정말 힐리는 본인이 관심을 갖고 알아가다 보면은 저희가 이 분야의 박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하고 알아보는 게 저는, 그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블루 앱을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천천히 해드릴게요. 일단 블루앱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들어보기는 했는데 블루앱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0개월 정도 블루앱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돌리고 있고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사설은 오늘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제 이야기는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미세 전류를 전달해 주는 거는 핑크 앱이 더 친근하기 때문에 핑크 앱을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 꾸준하게 거의 대부분 하루에 3개 이상은 쓰고 계실 건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블루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핑크보다는 블루 앱을 더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 블루 앱에서 신체적인 건강 분석, 그리고 저희가 공명 방법, 어떻게 공명을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바흐플라워라는 그 모듈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이 공명, 리조넌스라고 해요. 리조넌스 모듈은 저희가 여러 가지 모듈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는 힐리 분석, 그리고 맥힐리 분석,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 오라, 그리고 코칭, 석섹스 코칭, 그리고 경락은 이제 맥힐리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듈이라고 요즘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열린 건 아니고 곧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명 분석은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가장 높은 공명 수준을 갖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데, 이 말이 쉽게 전달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나한테 가장 필요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블루앱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블루앱을 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겠죠. 그럼 블루앱을 키시면 맨 처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먼저 블루앱을 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심리랑 먼저 연결을 하셔야 돼요. 먼저 연결을 해주시는 게 사용하기가 편하세요. 연결은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은 힐리 모양이 있죠. 그거를 클릭하고 나의 기계 넘버를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필드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방을 분석을 해주게 되잖아요. 상대를 어떻게 분석을 해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보는 거하고요. 직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따라해 보시면 그게 다르니까, 지금 만약에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아래에 보면은 고객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텐데, 그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고객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무한대로 이 고객을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추후에 바뀌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파란색 플러스 모양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 고객 생성이 나오면 유형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부터 동물, 식물, 건물, 차량 여러 가지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저희는 이제 사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클릭하시면 이렇게 고객 정보를 넣는 곳이 나오고, 이름, 그리고 성, 그리고 동그라미 옆에 보면 플러스가 있거든요. 전 꼭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요. 왜냐하면 오라를 보려면 저희가 사진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미팅 하실 때 사진도 함께 여기다 넣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름을 여기에 넣을 때요. 만약 그분한테 여쭤보고 개명을 했다고 하면은 개명 전,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적으셔야 돼요. 지금 개명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 저도 개명을 했는데요. 원래 들어가면은 제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저의 정보도 고객으로 등록해가지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이 정보 영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적어 주셔야지 저희한테 또 정확한 정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분의 이제 오른손에 힐리를 쥐게 하시고요. 잠깐 일어나서 몇 초면은 되니까 집중하라고 하시고요. 진동 기록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음력 생일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음력 계산기라고 치시면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바꿔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양력으로 바꿔주셔서 그 날짜를 여기에다가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 장소는 최대한 알고 있는 정도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서 태어났다. 만약에 병원도 아시면 병원 이름 쓰시면 좋고요. 주소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뭐 서울시만 안다, 그럼 서울시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주소 쓰시지 말고요. 주거하고 있는 주소로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분석을 누르고 첫 번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룹 분석 오른쪽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힐리라고 있어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게 밑에 쪽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쪽으로 저처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위에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는 글자 옆에 보면은 펜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르면요. 프로그램 순서를 저처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제 거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5가지가 나열이 돼요. 근데 제가 이 분석을 했을 때 월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막 이렇게 크게 나왔었어요. 턱 주변에.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첫 번째 이게 핸드폰이라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가? 첫 번째가 지금 피부 프로그램. 네, 첫 번째가 피부 프로그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용. 그리고 피트니스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모든 힐리를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완료를 클릭하시고 메인 화면으로 다시 갑니다. 저는 지금 피부, 미용, 피트니스 이 위주로 나왔잖아요. 퍼센트지가 높은 것부터 해서 다시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이번엔 맨 처음에 나가서 다시 모든 일이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요. 피부 프로그램을 다시 분석을 한 거예요. 다시 해보니 이렇게 또 차례대로 5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스킨 불순물 계통, 스킨의 조화, 조화 계통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2가지 옵션이 저희한테 있죠. 하나는 핑크 앱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블루 앱으로 여기서 공명을 시켜주는 겁니다. 공명이 진동이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공명 분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블루 앱으로 그냥 해볼게요.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하단에 보면 진동이 있어요. 그죠? 파란색으로 해서 진동이 있는데 닥터첸이 이야기한 걸로는 저희가 응급, 급해, 급하다. 저처럼 지금 이렇게 생리 중에 얼굴 피부가 올라왔을 때 이럴 때는 1분 20초짜리를 7번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만성, 내가 이게 조금 오래됐다. 뭐 내가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멘탈 밸런스도 있을 수 있겠죠.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진동을 2분 50초를 3번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FM대로 돌립니다. 저는 급할 때는 1분 20초짜리 돌리고요. 그 다음 2분 50초짜리 3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27분짜리 한 번 돌리고요. 그 다음 54분짜리 한 번 돌리고요. 되게 정성껏 돌려요. 근데 이게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준 FM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54분, 아니면 4시간, 뭐 9시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뭐 알맞게 선택하고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이 부분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바로 이게 에너지가 들어와서 막 쭉쭉 들어와서 뭐 약 먹고 좋아지는 것처럼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 이 블루 앱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따끈따끈한 후기가 있어서 잠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침에 둘째 아이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열이 38.3까지 갔어요. 38.3 그리고 몸이 아프고 몸서리 걸린 것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가 기승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둘째 반 아이 그 반에도 코로나가 걸렸다가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코로나인가?
걱정이 돼서 검사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어저께 힐리, 그리고 맥힐리, 그 다음에 열이 나니까 일단 소금 물에 입욕을, 반신욕을 저는 시켰고요. 반신욕하고 힐리하고 맥힐리 돌리고 엘리먼트를 제가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렇게 어린 애들은 열이 한 번 나면은 이틀, 3일이 가요. 그 저는 어저께 밤에도 좀 잠을 못 자는데 걱정이 돼서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36.5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하루만 해도 이 하루 제가 계속 돌렸거든요. 이 블루 앱을. 정말 몸소 또 체험을 하면서 아, 정말 대박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제가 블루 공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궁금하시거나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면 절대 대답을 안 하시긴 해요. 그래도 여쭤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어, 저한테 뭐 필요한 거는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돈 내고 같은 시간 투자하면서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다들 이제 일단은 이해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다음 바흐플라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미팅할 때, 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종요법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이 언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풀어서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 바흐플라워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자료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계시면서 미팅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미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도 만들어서 이따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공유 안 해드립니다. 어, 일단, 이 바흐플라워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에드워드 바흐라는 박사가 만들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이제 바흐라고 돼 있기는 하는데, 한국 협회도 있거든요. 여기는 베치 플라워라고 돼 있어요. 이 베치 박사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고 런던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프랑스 전쟁에서 이 사람이 이제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쓰러지게 된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니까 뭐 그렇게 수술 방법이 좋지도 않았겠죠. 그리고서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실로, 자기 이제 실험실로 들어가서, 아,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네, 이 3개월 동안 하면, 어, 미친 듯이 실험을 해보자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분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이분이 30대에 이 병에 걸려서 죽을 뻔 했었대요. 근데 건강해져서 20년 정도를 더 살았대요. 어, 이 바흐플라워라는 이 치료법을 발견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어, 이 베츠 박사는 보통 의사들은 질병에만 집중을 하고, 어, 전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대요. 이분도 백신 연구를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동종요법, 대체의학을 만들게 되고, 굉장히 영국에서 유명하게 돼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데가
이 배치 박사의 연구실인데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고 해요. 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게 있다고 합니다. 어, 이분이 안전하고 이렇게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이 배치 플라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바흐 플라워라는 치료법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식물들이 뭐냐면 치유 식물들이에요. 누구나 좀 찾기 쉬운 이런 식물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음, 저희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요.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인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 백치 박사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 백치 박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내면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어, 저희가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걸로 인해서 병이 생겨나고 그 병이 질병이 되고 커지게 된다고 이분은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대부분 저희가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결과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한계가 있다고 또 이 배치 박사가 생각을 했었고, 음, 저희가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는요, 오랫동안 저희 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게 저희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질병은요, 본질적으로 영혼, 그리고 마음 사이에 이제 갈등, 이런 영적, 그리고 정신적, 이런 것에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힐리의 이념이 있잖아요. 질병의 진짜 원인은 영혼, 마음 사이의 부조화, 이런 것들로 지금 저희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지금 힐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깜깜한 밤에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밝은 빛이 필요한 것처럼 부조화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 생기고 뭐 조급함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수한 치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이분이 생각을 했었고, 뭐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들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플 때는 일상생활의 감정과 조금 다른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관찰력이 좀 있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 병이 걸리기 전에 좀 느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나면은 내 몸 어딘가가 불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배치 박사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는 이 배치 플라워를 찾아서 쓸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정서적인 이 불균형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여기에 뭐 예민하신 분도 있지만 안 예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직접 저희가 인지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주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힐리의 공명 분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흐플라워는 38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38개를 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이걸 38개를 공부하려면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어, 이 쓰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뉘앙스만 조금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아그리몬이라는 거예요. 저희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식물들의 이름이거든요.
그 단어를 보시면 어떤 거와 연결이 돼 있는지 제가 그 표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첫 번째 이 아그리몬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림처럼 행복해 보이는 얼굴 뒤에 자신의 근심, 걱정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면서 좀 이렇게 파티의 중심이 되는 슬픈 광대가 이렇게 전형적인 예인데요. 이, 이런 분들, 현재 상태도 있지만 성격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성격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바우플라워는. 대부분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약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슬픈 광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하하하 거리고 잘 웃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슬퍼.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 아그리몬이라는 에너지를 저희가 받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도록 또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뭐 거짓으로 웃거나 농담을 막 지나치게 하거나 막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또 술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 저는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아스펜이에요. 아마 바흐플라워 하셔서 이 단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아스펜이라는 게 나온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을 먼저 굉장히 갖고 있는 분인데 어떤 무서운 일이 혹시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불쾌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미리 벌써부터 막 불편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뭔가를 걱정하고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에 이 아스펜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이제 불안 같은 거를 잠재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두운 면들이나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치유 식물로, 이 치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바흐플라워고요. 이 식물들이 또 갖고 있는 주파수를 저희한테 공명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명해서 저희 감정들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이외에도 36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블루 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결과가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나?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크게 해놨습니다.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5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해서 5개가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분 보시면 맨 첫 번째 사시나무 64%, 용담, 서나무, 호두, 야생귀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이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표를 보시면 아주 편하시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퍼센트지가 뭘 뜻하냐면요.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0% 이하는 나쁘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되고, 60% 정도 아래면 조금 관리 필요하다. 그리고 60%가 조금 넘어간다. 그럼 좀 심각하다. 그리고 70%가 넘어가게 되면 심각하니 당장 손 써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물들이 갖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원하는 상태도 있고 이런 설명들이 있죠. 원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 원하는 상태는 내가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 식물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석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 사시나무가 지금 64%가 나와 있어요. 사시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아스펜이에요. 뜻 기억나세요?
미리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막연한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굉장히 미리 진작에 겁먹고 무서워하고 그런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용담인데요. 원하는 상태를 보면 신뢰, 낙천주의, 이런 강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용담은 어떤 거냐면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나는 못하겠다. 아유, 힘들다. 이렇게 낙담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치 플라워인데요. 뭔가가 이렇게 지체되거나 방해를 받으면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나무죠. 이 서나무가 나오는 사람들은 미루는 일들이 많대요.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나는 힘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 그 과정이 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시작 못 하시고요. 그래서 자꾸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호두예요. 호두는 변화를 두려워할 때 나오는 배치 플라워인데요. 음, 이 변화를 두려워할 때 이런 사람들이 뭘까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뭐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호두라는 이 배치 플라워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야생귀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야생귀리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몰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치 플라워예요. 뭔가 인생의 갈림길이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근데 이걸 못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갖고 있고 근데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벌써 미리 진짜 겁을 먹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이럴 때 저희가 이 분석 결과를 공명을 해주고 진동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이 감정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우플라워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꼭, 재밌어요. 네, 이게 그 타로 카드 꼭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 한 분 제가 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분은 집신나물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61%로. 집신나물은요, 아까 전에 광대 나왔죠. 그 광대가 집신나물인 거예요. 유쾌한 가면 뒤에 근심, 문제, 이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자기의 의견을 포기해버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불안하고 걱정이 많지만 그냥 숨겨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시기를 하는 사람. 투덜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자기 연민에 좀 빠지기 쉬운 분들이 있어요. 어, 그 부분을 좀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바우플라워 거고요. 그리고 치커리라는 게 나왔는데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간 이기적이죠. 어, 사랑 독점하고 싶고 나만 생각하고 약간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소유욕도 강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남의 일에 지나치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런 분들은. 네. 그 다음에 덩굴 식물 포도나무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약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좀 부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혼자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좀 경향이 있고요. 남들이 복종하기를 바래요. 어. 아까 이기적이라고 했죠? 이게 다 한 맥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호두, 아까 나왔었죠? 아까 이전에도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실명 공개를 안 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가 좀 있고, 사랑도 좀 독차지하고 싶어 하고, 소유욕도 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걸 밖으로 내놓기보다는 속으로 그냥 혼자 숨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마음, 영혼,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저희의 신체적인 건강까지 이렇게 위협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명 분석을 한 후에 저희한테 필요한 이제 에너지 주파수를 저희가 이렇게 진동받고 공명받아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38가지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딥하게 다 알려고 하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저희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제가 이 화면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38가지 바우플라워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단어들과 굉장히 쉽게 문장으로 그 사람을 조금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따가 줌 미팅 마치고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보시고 여러 번 미팅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그런 노하우들이 막 생기잖아요. 제가 이 38가지를 조금,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서 이번에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 가족들 만나보시면은 뭐 재미로 요즘 타로 같은 것도 막 보기도 하잖아요. 뭐 심리 분석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거 놓고서 내가 재밌게 분석 한번 해줄게 하면서 그 사람을 분석을 좀 해줘 보세요. 재밌게 분석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힐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가 어땠나요? 저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네, 너무 재밌었다. 좋아요. 네, 더 배워보고 싶다. 제가 다음에 또 뭐 바우플라워나 또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보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